한국이 일본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시아타임즈라는 언론사에 한국의 이노테크 경제가 일본을 미치게 한다 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 기사에서 한국이 반도체 산업의 세계 1위면서도 본격적인 선행 투자와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부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부분, 모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영향으로 인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일본이 직격탄을 맞아 교토, 도쿄, 홋카이도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관광지들은 유령 도시처럼 쓸쓸하다는 내용, 세계은행의 사업 용이성 지수에서 도쿄가 서울보다 24순위나 아래에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이 혁신과 기술 개발이 결합된 이노테크, 허브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추적 역할에 집중하는 데 반해 일본은 도쿄올림픽 유치와 관광산업에 매달렸던 점이 향후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사는 끝을 맺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반응과 함께 외국인들과 일본인들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내용의 중심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비즈니스를 한 경험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난 일본과 벌써 30년 이상 교류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점점 늘어난다는 게 놀라워.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업무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쇼와 시대의 모습에서 크게 변화한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쇼와 시대의 일본인은 실제로 기업가 정신이 강했지. 하지만 헤이세이 시대 이후 일본인은 외국인의 등을 두드리며 메이드 인 재팬이지 라고 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이메일을 보냈더니 다시 팩스로 보내달라는 말은 일본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팩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본이 충격적이었어. 일본을 제외하면 지금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팩스는 박물관에서나 구경했을 거야. 일본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로 진행하기 힘듭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모든 관리자가 한 번씩 승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팩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일본 기업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일본 우선 사고방식입니다. 그건 선물이자 저주입니다.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한 넉넉한 시장과 인구는 선물이지만 비즈니스의 규모를 그 이상 늘리지 못하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혁신과 지배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실제 사례가 있어. 이틀 전만 해도 내 아내가 일하는 일본 기업이 공식 문서에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는 MOU를 거부하고 직접 서명을 하기 원한다고 말했지. 일본 기업은 MOU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확인 서명 인감 도장을 찍기 위해 일본으로 다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는 문서에 직접 서명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사람들을 따라다녀야 한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어. 아내는 우리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어. 이 기업에게 혁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들은 여전히 1980년대에나 어울리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 이것만 봐도 한국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 일본 외에 더 이상 전자서명보다 도장을 쓰거나 직접 서명을 요구하는 현대 국가는 없어. 사실 일본도 실제 서명은 필요하지 않지. 일본의 비즈니스 전자서명법은 이미 2000년에 통과되었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의 내규 및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문화적 구속력. 이게 일본에 살거나 일본과 거래하는 외국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야. 한국과 일본의 차이? 한국은 실제로 21세기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21세기에도 20세기처럼 살고 있지. 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기사 내용 자체가 열받을 건데 외국인들의 반응 역시 기사의 내용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이 외국인들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아이폰 4를 쓰지 않은 것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플립폰이 여전히 아이폰 4S보다 나았기 때문이지. 일본의 폴더 전화기에는 VGA 해상도 화면이 있었고 게임, 모바일 결제 등이 이미 일본 플립 전화기의 표준 기능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심지어 아이폰보다 몇 년 앞서 있었다. 문제는 전 세계가 애플 비즈니스 모델에 넘어갔기 때문이야. 일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혁신적이야. 단지 지금 시기가 나쁠 뿐이다. 저 기사를 쓴 자는 많은 아날로그 기술이 갖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팩스는 일본의 복잡한 한자도 문제없이 상대방에게 정확한 뜻을 전달합니다. 일본은 혁신도 중요하지만 잘 쓰고 있는 좋은 기술을 일부러 버리지 않습니다. 이 기사의 작성자는 일본 로봇을 너무 모릅니다. 반도체 따위보다 로봇이야말로 미래입니다. 한국이 성공하면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해. 한국이 대량 생산을 원하면 일본의 기계와 재료를 사서 조립합니다.
그런 양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은 일본은행에서 대출을 받지요. 한국에는 한국캐피탈은행이 없지만 한국의 많은 은행은 일본 자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일본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매년 성장할수록 일본이 더 이득을 보는 거야. 이런 일본이 더욱 현명하지 않습니까? 서구인들은 잘 모르는 거지. 니케이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만큼 전자 서명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인은 일본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날조하고 있어. 일본의 인감 도장은 단순히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니야. 서구인들은 모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중요한 의식이 담겨 있는 거지. 일본의 마음을 담은 행위인 것. 사실 일본의 플립폰은 일본의 생활 방식의 필수적인 기능을 몇 년 앞서 있었어. 아이폰은 훨씬 나중에 앱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재능 있는 개발자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 때까지 일본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수 없었어. 아이폰 3GS도 마찬가지 스펙도 기능도 일본의 플립폰이 훨씬 더 뛰어났다는 사실을 너희 서구인들은 인정하지 않아. 이 뭔 개소리야! 아, 나 참. 이게 무슨 멍멍이 자제분 같은 소리세요. 여러분들도 보면서 이를 꽉 깨물고 뒤통수를 세게 후려갈기고 싶은 충동에 빠지셨죠? 안심하세요. 이런 어이없는 원숭이 소리를 본 외국인들이 대신 시원하게 팩트 폭행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었네. 일본에서 살 때 내 휴대전화에서 찍은 800만 원 화소의 사진은 완전히 쓰레기. 소프트뱅크에서 구입한 아이폰 3GS에 있는 사진보다 훨씬 더 나빴지. 일본 플립폰의 사양이 훨씬 높다고 했지만 말이야. 기능만 있지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 투성이인데 무슨 일본이 앞서갔다는 거야? 같은 버튼이 전화기의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완전히 다른 작업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는지 일본인들은 벌써 까먹은 거야? 10년도 더 된 아이폰 3 이야기 할 정도로 너희 일본은 과거에 묻혀 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아? 현실을 부정하는 일본인들이 보이네. 일본 기업인들에게 지금도 가장 잘 먹히는 선물이 뭔지 알아? 바로 인감도장이야. 그것도 회사 도장과 사장 본인의 도장을 2개 세트로 해서 보석이나 상하 소재로 고급스럽게 만들어 선물하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그걸 보면서 우린 나중에 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지. 쇼와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표와 팩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인감도장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라. 열쇠와 동전을 누구나 들고 다녀야 하는 나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고려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하는 나라. 아직도 어딜 가나 접히는 전화기를 볼 수 있는 나라. 일본에 온 몇 년 동안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다. 혁신이라고? 일본인들에게 혁신은 인감도장의 소재가 다른 걸로 바뀌는 것밖에 없었어. 네, 일본에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을 그동안 겪은 경험에서 우러난 팩트로 박살을 내버리고 있네요. 사실 이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반박들이 있었지만 내용이 길고 복잡해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아무리 정신승리를 하면서 떠들어봐야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살면서 경험한 외국인들 눈에는 이제는 씨도 안 먹히는 소리고요. 일본을 경험한 모든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회적 관행이나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제목처럼 한국의 이노베이션 때문에 일본인들이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들에도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인데요. 일본은 바뀌지 않는 게 아니고 바꾸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은 전 세계가 아날로그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며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디지털 문화의 상징이었던 일본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초격차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시대임에도 구시대의 유물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일본의 화려했던 전성기의 정치를 그대로 남겨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겠죠. 불편해도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남겨두고 싶어서 바꾸지 않고 관행이라며 전통이라며 참고 살고 있는 일본. 불편한 것이 있으면 조금도 참지 않고 즉시 더 나은 것으로 바꿔가며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한국. 4차 산업시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된다고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벌써 해답은 나와 있는 게 아닐까요?